조선왕릉 중 서울릉은 동구릉 다음으로 두 번째의 왕릉군이고 릉, 원, 묘를 합하여 봉분이 모두 12개이다. 그중 제19대 숙종 관련 무덤은 숙종과 계비 2년 후 민씨의 쌍릉인 명릉과 약간 떨어진 곳에 원비 인경왕후 김씨 달릉인 또 다른 명릉, 그리고 원비 인경왕후 김씨의 익릉,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어머니인 희빈장씨의 대빈묘를 합하여 5봉분이 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숙종 패밀리라고 하면서 여색을 밝힌 왕으로 오해하는데, 당시 왕과 왕실에는 후계자의 소생이 절실하였다. 조선 후기 왕실에는 남자가 없는 여인 천하였다. 숙종은 현종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이고 외아들이었다. 숱한 정쟁에서도 왕통을 이은 저력은 적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족으로서 시비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14살에 즉위하면서도 수렴청정을 거치지 않고 친정으로 국정을 46년간 수행한 중흥 군주였다. 11살에 김만기의 딸과 가례를 치렀으나 부왕 현종이 죽어 14살에 즉위한 후 천연두를 안타가 어린 두 딸을 다 잃고 죽은 정비가 인경이란 시호를 받았다. 1681년 즉 숙종 7년에 민유중의 딸을 계비로 맞았는데 시호가 2년 후이다. 1688년 즉 숙종 14년 후궁장씨가 아들을 낳아 곧바로 희빈으로 승격시키고 2년 후를 폐위시킨 후 장씨를 왕비로 삼았다. 이때 집권 세력인 서인들이 반대하자 숙청을 단행한 사건이 기사왕국이다. 1694년 즉 숙종 20년에 그동안 집권하던 남인 세력을 숙청하고 서인을 대거 기용하면서 2년 후를 복위시키고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킨 같은 해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무수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인이 숙빈 최씨이고 그 아들이 훗날 영조이다. 1701년 즉 숙종 27년 복위 된 2년 후가 병으로 죽고 희빈 장씨도 왕비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자진하게 하였다. 1702년 즉 숙종 28년에 김주신의 딸을 이비로 맞아들이는데 시호가 인원왕후이다. 1720년 회갑을 맞은 숙종이 6월 8일 경덕궁 융복전에서 숨을 거두었었다.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 숙종대까지 더듬어 보면 영조의 증조부인 효종이 복림대군 시절 병자호란으로 청나라 심양에서 9년 동안 머무를 때 훗날 인선왕후가 되는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현종이 유일한 왕자이며 할아버지 현종과 명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왕자는 아버지 숙종이다. 아버지 숙종 또한 정비에서 태어난 왕자는 없었고 희빈장씨가 어머니인 이복형 경종과 숙빈 최씨가 어머니인 영조 자신이 유일한 왕통을 이을 후계자였다. 역사의 흐름은 중흥기를 거치면 쇠퇴기가 이어지기 마련인데 경종이 병약하여 후사 없이 죽자 숙종의 넷째 아들 영조가 왕위를 계승할 때 어머니가 무술이라는 약점 때문에 정치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였다.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1757년 후사 없이 죽었고 이후철의 딸인 정빈 이씨를 맞아들여 효장세자를 얻었으나 10살에 요절하였고 이유번의 딸 영빈 이씨를 맞아들여 사도세자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이 또한 정쟁으로 1762년 즉 영조 38년 뒤주에 가두어 죽여야 했던 조선 왕실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으며 1759년 즉 영조 35년에 김안구의 딸 정순왕후 김씨를 맞아들이는데 66세의 임금과 15세의 신부가 혼례를 치르게 되는데 사도세자와 그 부인인 해경궁 홍씨보다 10살이나 어린 새 시어머니가 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으며 정순왕후 후사는 없었고 영조와 이런저런 후궁 사이에서 옹주 8명이 성장하였고 남자아이는 없었다. 거슬러 올라 1728년 즉 영조 4년 35살의 후궁 정빈 이씨가 낳은 9살의 아들 효장 세자가 죽었다. 7년 후인 1735년 즉 영조 11년 후궁 영빈 이씨가 낳은 아이가 사도세자이고 42세 고령인 나이에 얻은 귀한 외아들이다. 영조 43세 때 돌이 지난 젖먹이를 정후 정성왕후 양자로 입적하여 정식 세자로 책봉하고 이때부터 왕의 후계자로 왕실 기준으로 어린 아기가 감내하기 힘든 나름의 수업이 시작되면서 정신적 학대가 이어지며 사도세자가 성장하였다. 보통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1인지하 만인지상의 세자는 총명함이 특출하다는 기록이 실록에는 많지만 사춘기 소년이 감내하기 어려워 결국 정신질환으로 난폭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다. 아버지 영조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잘 되라고 내전의 일까지 간섭하면서 더욱더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 요즈음의 아동학대 이상으로 대하여 아버지만 보면 벌벌 떨었는데 그럴 때마다 세차게 꼬지람을 하여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
1743년 즉 영조 19년 사도세자는 9살 동갑내기 해경궁 홍씨와 혼인하여 세손 이정을 얻었는데 2살 때 죽었고 1752년 즉 영조 28년 태어난 둘째 세손 이산이 정조이다. 그리고 후처 숙빈 임씨 소생으로 은엉군, 은신군 형제가 있었는데 은엉군은 철종의 조부이며 은신군은 흥선대원군의 양조부로 입적하면서 훗날 흥선대원군 아들 고종이 왕이 되었다. 1749년 즉 영조 25년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해에 정치에 관여해야 하는 대리청정이 결정되고 경험이 전혀 없는 세자가 탕평 정책에 억눌려 있던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려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노론의 표적이 되었다. 1759년 즉 영조 35년 6월 영조 나이 66세의 김항구의 딸 15세 정순왕후 김씨와 혼례를 창경궁에서 올리는데 며느리인 해경궁 홍씨보다 10살이나 어렸다. 이에 정조를 왕세손으로 책봉하면서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보다는 세손 정조에게 마음을 둔 것으로 보인다. 1762년 즉 영조 38년 노론 영수 융급의 하인 나경원의 고변이 있었는데 고변의 내용은 사도세자가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인 일, 평양과 북한 산성을 다녀온 일 등 10여 가지로 20일 뒤인 윤 5월 13일 한여름 땡볕에 뒤주에 갇혀 27살의 사도세자가 8일 만에 굶어 죽은 사건이 이모화변이고 지긋지긋한 정쟁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자신이 죽여야 하는 배경에는 정치라는 비정함이 있었다. 1774년 즉 영조 50년의 영조는 점점 노쇠해짐을 스스로 느끼고 세손 정조가 대리청정을 하게 하여 왕의 수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손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라는 상소가 이어지자 영조는 10살에 죽은 장남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아 왕위 계승을 확고히 한 다음 1776년 즉 영조 52년 3월 83세의 나이로 창경궁 집경당에서 숨을 거두어 조선 최장수 군주로 역사에 남았다. 1776년 3월 정조는 영조의 뒤를 이어 경희궁 숭정문에서 즉위하였다. 이날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밝히고 할아버지께서 효장세자의 아들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 또한 지켜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홍봉안의 딸인 해경궁 홍씨가 낳은 정조와 숙빈 임씨가 낳은 은엉군과 은신군 그리고 경빈 박씨가 낳은 은정군을 두었는데 정조의 이복 동생들이고 이때는 왕실의 남자가 4명이 되었다. 즉위 이듬해에 거처를 옮긴 창경궁에 자객이 침입하다 잡혔는데 배후에 이복 동생 은전군이 모반을 꾀한 사건으로 스스로 자진하게 하여 제거하였다. 정조는 뿌리 깊게 이어지는 당파를 개혁하기 위해 전국에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서울 출신 학자들을 규장각에 두고 여러 제도를 만들어 홍문관, 예문관, 사원부, 사간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관료들은 이러한 조치들을 수치스럽게 여겨 극렬하게 반대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자 성리학 일변도의 학문에서 벗어나 북학이나 서학 등 새로운 학문의 지식인을 기용하고 정파에 속하지 않고 온건한 인물인 최재공이 1790년 즉 정조 14년 좌우 영의정 행정을 혼자서 수행한 이른바 독상을 3년에 걸쳐 정사를 맡긴 다음 최재공의 정부 아래 삼남지방의 중심이 되는 군사적 요충지 수원 화성유수부의 방어시설을 두루 갖춘 제2의 도성을 1794년에 시작하여 1796년 완성하였는데 훗날 아들 순조에게 양위하고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조성된 신도시일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는 왕대비가 되어 오빠 김기주가 노론의 시파 중 남당을 형성하고 있었고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친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 홍봉안은 북당을 이끌고 있었는데 천주교를 묵인하고 정약용 같은 인재를 등용하자 갈등이 심하였고 강화도에 귀양을 가 있던 이복 동생 은엉군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왕이 사적으로 만나자 정순왕후는 이를 공론화하여 비판을 시작하였다. 1800년 즉 정조 24년 본관이 안동인 김조순의 딸이 정조의 뜻으로 초간택이 결정되었고 정치적으로 벽파를 견제하기 위해 노론 내시파 계열인 김조순의 딸을 간택하게 된 것이며 같은 해 7월 창경궁 환경궁에서 정조가 숨을 거두었다. 1800년 1월 11살인 순조가 즉위하면서 예법에 따라 대왕대비인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정조와 앙금으로 남아있던 사학, 즉 천주교 포교를 엄금하는 대대적인 탄압정책으로 전환하여 1801년 이른바 신유박해가 시작되어 노론이면서 정순왕후 처가 세력인 벽파가 사도세자를 추앙하는 시파를 제거하여 전국을 주도하였고
1804년 2월 정순왕후가 철렴하고 물러난 후 이듬해 2월 창덕궁 경복전에서 숨을 거두었다. 정순왕후가 죽을 때 64살이던 대비 해경궁 홍씨는 왕대비로서 예우에 그치고 내전의 실권은 손자 며느리인 순원왕후에게 있었고 그 배후에는 정조가 소론을 견제하기 위해 노론의 영수 김조순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으나 왕권은 이미 미약하여 안동 김씨와 그 자손들에게 세도 정치로 변질되고 독점적으로 이어져 조선은 비정상적인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비운이 연속으로 이어진 여인이 순원왕후이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802년 14세의 김조순의 딸이 왕후가 되었다. 내전에 들어와 보니 시할머니인 영조계비 정순왕후 김씨, 사도세자 정비 해경궁 홍씨와 수빈 박씨 그리고 수계 박씨가 우전에 있었다. 1809년 20세에 낳은 아들이 4세 때 왕세자인 효명세자로 책봉된다. 1811년 22세에 홍경래의 난이 평안도 일대에서 일어났는데 지배계층이 농민층에 과도한 수탈이 원인이 되어 대규모 농민항쟁이 있었다. 1819년 10월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하였는데 즉 효명세자의 부인 신정왕후이다. 1830년 42세의 6월 아들인 효명세자가 부왕 순조의 대리청정 4년 만에 22살의 나이에 죽었다. 1832년 5월 44세의 둘째 딸 보공공주가 결혼 2년 만인 15세에 갑자기 죽었다. 1832년 6월 44세의 큰딸 명원공주가 투병 끝에 23세로 죽었다. 1834년 12월 46세의 남편 순조가 34년 재위 중 45세로 경희궁 회상전에서 죽었다. 1834년 8살의 어린 손자 헌종이 즉위하게 되고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다. 1837년 49세의 10살인 김조근의 딸을 손자 헌종의 비, 즉 효연왕후를 맞아들였고 이어 대를 잇기 위해 개후 효정왕후 홍씨를 맞아들인다. 1839년 천주교 신도들을 박해한 사건인 기해박해가 있었다.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1801년, 즉 순조 1년의 시파, 벽파의 정치투쟁에서 벽파가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일으킨 대규모 박해 사건이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를 비롯한 이승훈, 정약종 등 천주교도 약 300명을 처형한 가톨릭 박해 사건이다. 은원군은 철종의 할아버지로 사도세자와 숙비님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해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 홍봉안이 지금의 종로상가인 운종가 상인들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준 사건으로 동생 은신궁과 함께 할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충청도로 유배된 후 제주도로 이배되었고 영조가 죽은 후 복권된 다음 1836년 남흥중에 모반 사건이 있었는데 홍봉안이 은원군과 결탁하여 장남 풍계군 이담을 추대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어 다시 강화에 유폐되었다. 은원군의 처 송씨와 며느리 신씨가 천주교 신부 주문모에게 영세를 받은 일로 3명 모두 같은 날 사사되었다. 이때 철종의 아버지 전계군 이광은 은원군의 6째 서자인데 기해박해 사건이 전계군도 연좌되어 교동으로 전 가족이 이주하게 되었고 다시 강화읍 안청리에 위리안치되어 초가집에서 살면서 남의 집, 잡부 역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전계군 이광은 죄인의 후솔라 자기조차 없었고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조정을 두루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원범이 왕이 되는 상상도 못할 초가집에서 남의 농토를 빌려 소작 농사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1841년 헌종이 15살 되던 해에 순원왕후가 철렴하고 헌종이 정무를 복귀하였다. 1843년 12월 55세 때에는 손자 헌종의 비이고 며느리인 김조근의 딸 효연왕후가 16살에 소생 없이 죽었다. 1844년 민진용의 모반 사건이 일어났는데 민진용은 서울 흥덕동, 지금의 종로구 명륜동 일가 근처 사람인데 안동 김씨인 김육은 김홍근이 서로 쌍벽을 이루고 정쟁을 할 때 민진용 일파가 은원군의 손자 이원경을 추대하여 일으킨 반역 사건이 발생하였다. 1846년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을 처형하였다. 1849년 6월 6일 손자 헌종이 16년 재위 중 23세로 후사 없이 이날 죽어 500년을 이어온 왕통의 혈맥이 이때 완전히 끊어졌는데 왕실에는 오로지 순원왕후 혼자만 남게 되었다. 1849년 6월 6일 순원왕후는 강화도 이원범을 종사의 후계자로 시급하게 데려오게 하여 영조의 핏줄은 오늘 죽은 즉 헌종과 강화에 사는 이원범 즉 철종뿐임을 선포하였다.
정통왕계는 이미 사라지고 반계 왕통 또한 남녀를 합하여 철종이 유일한 혈통이었으니 순원왕후의 심정은 비통함 그 자체였다. 1849년 6월 9일 철종이 즉위하고 그 후 계적상 양자인 철종의 비를 김문근의 딸 철인왕후 김씨를 맞아들이는데 같은 안동 김씨이다. 1857년 8월 4일 순원왕후 김씨 창덕궁 양심앞에서 69세로 숨을 거두었다. 순원왕후는 생전에 부군 순조와 아들 2명과 딸 3명의 주검을 보았고 손자 헌종의 부부마저 먼저 잃는 비운의 여인이었다. 이 시대 국제교역은 청나라가 유일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와 조선과의 군신관계가 점차 완화되면서 평안도를 통하여 사교역이 시작되어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허물어진 시기이며 행상들이 부를 축적해 사회를 지배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의주 지방 만상들이 이른바 조공무역의 까다로운 통상보다는 사상들이 늘어나고 교역하는 물자가 늘어나자 서울의 경강상인과 연결되어 왕실과 세도 정권의 뇌물을 바치게 되고 조정에서는 이를 묵인하여 단속이나 규제는 거의 없었다. 지리적으로 교역의 통로였던 안주, 정주, 의주 지방의 빈 농민들은 이른바 오가작통이라는 호적 제도에 묶여 세금이나 부역의 동원에 시달릴 뿐 행상들이 활개치는 부에 대열에서 제외되어 불만이 점차 커져 드디어 홍경내에 난이 발발하였다. 세도 정치 아래 삼정의 문란이 극심하였다. 50여 년 이어진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의해 돈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이 저지른 수탈로 김천의 계령밀란, 진주밀란, 제주밀란 등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정을 말하는데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인데 지주들의 농간으로 땅 없는 빈 농민에게 부과한 세금이 매우 부당하였다. 군정은 힘있는 자들이 군역을 면제하기 위해 군포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천민이나 농민에게도 부과하고 그 세목은 인징, 족징, 동징, 황구첨정, 심지어 죽은 자에 부과한 백골징포도 있었다. 환정은 파종기에 농민에게 종자를 빌려주었다가 수확기에 군자미를 받는데 아전들이 모곡을 빌려줄 때 왕겨나 모래를 섞어 양을 적었다가 징수 때는 10배로 거두어 중앙에 바쳤다. 흥선대원군. 흥선군은 왕실 족보상 왕위계승 서열에서 멀었으나 헌종과 철종까지 후사가 없자 서손으로 같은 증조부인 사도세자의 후손이 철종과 흥선군이 육촌간이라는 점을 장동 김씨 측이 알고 이들의 견제와 냉대가 심하였다. 흥선군 이하응은 이를 알아차리고 난세에 정략가답게 이목을 피하려고 시정의 무례배와 어울리며 놀고 먹는 건달이나 불량배 생활을 하였다. 당시 왕실 최고 어른은 효명세자의 부인 조대비였는데 후일 익종이란 존호가 올려지면서 신정왕후 조씨를 말하며 그녀의 친정 조카인 조성아와 극비의 연주를 맺고 자신의 둘째 아들인 이명복을 지명하도록 묵계를 맺었다. 1864년 1월 4일 철종이 죽은 그날로 신정왕후는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명복을 익종의 양자로 입적하여 익성군에 봉하고 왕위 계승자로 선포하였고 이하응은 아들이 왕위에 올라 대원군 작호가 내려지는데 살아서 작호를 받은 대원군은 흥선대원군이 역사상 유일하다. 대원군이 된 이하응이 제일 처음 석파정을 매입하였다. 안동 김씨 중 장동 김씨로 바꾼 왕실 주변의 세력을 혁파하고 왕실과 아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의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정자이며 철종 때 영의정까지 지낸 김은근의 별서였다. 황현의 필사본 매천야록은 편년체로 된 기록물인데 이 기록에 따르면 원래 이 집 주인은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김은근의 삼계동의 별장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이 그 별장을 팔라고 하였으나 1852년 영의정에 오른 김은근은 거절했다. 막강한 권력을 잠재우기 위해 대원군의 계략으로 막 임금에 오른 아들 고종을 이 별서에 하룻밤 묵게 했고 고종이 다녀간 후 김은근이 임금이 다녀간 거처에 감히 신하가 살 수 없다며 다시는 이 별서를 찾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석파정과 관풍루가 흥선대원군의 소유가 되었으며 대원군의 아우가 석파인데 여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형식적이고 흥선대원군은 영의정의 조두순, 좌의정의 김병학, 포도대장의 이경하를 임명하였다. 1868년 서원의 하사한 토지에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서원은 사액서원이라도 회철하도록 하였고 전국 650개 서원 중 소수서원, 도동서원 등 사표가 될 만한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하였다. 1865년 경복궁 중건을 시작하여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섭정하면서 왕실 권위와 권력 장악의 목적으로 재건하였는데
273년이나 폐허가 된 경복궁을 중건하여 만대를 이어가기를 염원한 흥선대원군의 노력이 있었다. 처음에는 종친과 일반 백성에게 원납전이란 기부금을 받았고 부역에도 민원이 없었으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폐단이 생겨나고 큰 목재를 충당하기 위해 왕릉의 목재도 사용하게 되고 강원도, 함경도 등 목재도 베어와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목재장에 큰 불이 나기도 했으며 이에 대원군은 재건축을 강행해야 했으며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건축 자재도 문제지만 공사비의 염출이 더 큰 문제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매관매직을 공공연히 하였고 그래도 부족하여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통화증발로 물가 폭등 등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1868년 완공되었고 이 건축물은 조선 말기의 건축, 목공의 단청의 결정체로 오늘날 그 웅장함이 세계적인 보물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경제적 타격으로 흥선대원군의 몰락의 원이 되기도 하였다. 1895년 이듬해 2월 고종이 궁성을 빠져나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칠러파 정권이 들어서자 대원군은 다시 양주로 응거했다. 1897년 10월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로 등극하였다. 1898년 음력 2월 21일 같은 해 1월 흥선대원군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부인 여웅 부대부인의 죽음을 본 후 운영궁 별장 아소당 정침에서 숨을 거두었다.